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정말 정신없죠? 온갖 뉴스가 쏟아지는데 대체 뭐가 진짜 중요한 소식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음들을 싹 걷어내고 진짜 우리 투자 전략에 영향을 줄 핵심 뉴스 5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랄까 거대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미국 국가 부채다, 인플레이션이다 하면서 위험하다 하고 막 경고등을 켜고 있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인공지능이랑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러면서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안개 속 같을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힘이 센 신호,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동력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를 세워야겠죠? 오늘 저희가 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뉴스 5가지를 뽑아보고요. 그 다음엔 이 뉴스들이 보여주는 성장 동력,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거시 경제 위협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합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장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저희가 딱 5개, 진짜 알짜만 골라왔습니다. 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삼성이 테슬라 AI 칩을 수주했다는 소식. 두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전망. 세 번째, 구글의 양자 컴퓨팅 기술 도약. 그리고 네 번째와 5번째는 좀 무거운 이야기죠. 미국의 거시경제 딜레마와 우리 한국은행의 매파적인 금리 동결. 어때요? 언뜻 보면 다 따로 노는 뉴스 같죠? 근데 이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 동력, 바로 반도체와 기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뉴스, 삼성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5를 만든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그냥 삼성이 계약 하나 땄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술력으로 TSMC를 이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거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망이 대만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방국, 즉 프렌드인 한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죠. 이 계약이 바로 그 신호탄인 셈이고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 흐름이 만들어낼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3,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0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SEMI가 예측한 앞으로 3년간 12인치 팹 장비에 투자될 금액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AI 수요 폭발과 공급망 재편, 이 2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칩 제조사도 좋겠죠. 하지만 진짜 안정적으로 수혜를 보는 곳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보세요. 금을 캐러 간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는, 곡괭이, 삽을 판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었잖아요. 지금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장비, 소재, 이런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거죠. 성장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은 구글의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쉽게 말해 이제 연구실에만 있던 기술이 5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복잡한 양자 컴퓨터를 돌리려면 역설적으로 이걸 제어해줄 훨씬 더 강력한 기존의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의 반도체 붐이 그냥 잠깐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전망이었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의 뒷면에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아주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거시 경제 위협입니다.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사실 모든 게 설명됩니다. 38조 달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이 우리 시장에, 우리 투자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미국 빚이 많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반석,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거고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을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됩니다. 연준이 지금 딱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한쪽에서는 고용이 둔화되니까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엄청난 빚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니까 금리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연준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걸 빚을 돈 찍어서 갚으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죠. 이런 글로벌 혼돈 속에서 우리 한국은행은 좀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어찌 됐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는 거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창용 총재가 직접 서울집값 너무 비싸다고 쿡 집어서 경고까지 했어요. 이건 뭐냐?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결정 하나로 시장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은행처럼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중요한 곳에는 호재지만 건설이나 내수 소비 관련 주식처럼 낮은 금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곳에는 아주 힘든 시간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한쪽엔 엄청난 기술 성장 스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엔 살얼음판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딱 반으로 갈라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오늘 분석 자료는 여기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해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장에서 드는 역기, 바벨 아시죠? 양쪽에 무거운 원판을 끼우고 가운데는 얇잖아요. 투자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한쪽 끝에는 반도체 같은 확실한 구조적 성장주를 싣고 다른 쪽 끝에는 은행주 같은 안정적인 방어주를 싣는 거죠. 그리고 그 어중간한 중간지대,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성장과 안정,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져가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벨 전략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구조적 성장 엔진인 반도체와 관련 장비, 소재, 즉 소부장 섹터는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싣는 거죠. 그 다음 한국은행의 정책 덕분에 안정성이 부각되는 우량 은행주들은 중립으로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의 방패 역할을 맡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기에 가장 취약한 건설이나 내수 관련주들은 비중 축소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전략을 구체적인 종목으로 풀어낸 건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는 프렌드 슈어링의 최대 수혜주로,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이 세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AI 골드러시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각각 HBM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 핵심 소재, 그리고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KB금융. 이 종목이 바로 바벨의 다른 한쪽 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안정성의 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덕분에 이자 마진이 안정적일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될지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 대신 우리는 포트폴리오 자체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경제적 충격이 와도 잘 버텨내면서 동시에 AI와 반도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구조를 짜는 거죠. 바벨 전략이 바로 그 명쾌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벨 전략을 포트폴리오로 만들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AI와 반도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요. 나머지 40%는 안정적인 금융주와 현금으로 방어벽을 쌓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춘 아주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장 분석과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성장과 위기가 뒤섞인 지금 이 시정에서 과연 내 포트폴리오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